2026년 주식시장 대폭락이 온다고 다들 겁에 질려 있는데요. 제가 월가 핵심 기관들 보고서를 전부 뒤져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내년 전망을 내놨는데 여러분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거기다 연준 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특히 블랙록이 최근 장기 국채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건 매우 심상치 않은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형 금융기관들의 2026년 미국 증시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제가 직접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상당히 낙관적이고 블랙록도 비슷한 입장이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조금 신중하지만 여전히 플러스 전망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현재 S&P 500 지수가 대략 6,800 수준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에 7,1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3에서 5% 상승에 불과한 거죠. 반면에 BNP는 7,500을 제시했고 모건 스탠리는 무려 14%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기관마다 전망 차이가 꽤 큽니다. 숫자만 보면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각 기관이 어떤 핵심 테마와 동력을 기반으로 이런 전망을 내놨는지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금리 인하, 기업 실적 성장, 그리고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을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DWS는 기업 실적 회복과 통화 완화 정책을 주요 테마로 꼽고 있고요. 블랙록은 조금 더 구체적인데 AI 기반 투자분, 대규모 자본 지출 사이클, 그리고 금리 인하 세 가지를 핵심 동력으로 분석하면서 투자 부문도 기술주, AI 관련주, 인프라 기업에 집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AI 시장 부진 가능성, 소비재 시장 약세, 기업 밸류에이션 리스크에 대해 경고하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도 완전히 다릅니다.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리츠 같은 방어적 섹터의 비중을 높이고 오히려 기술주 비중은 줄이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죠. 같은 월가 대형 기관인데 전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석들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시나리오는 꽤 괜찮습니다. 금리 인하, 기업 실적 개선, AI 성장 테마에 힘입어 2026년 미국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게 대체적인 컨센서스거든요. 하지만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소비 지출 둔화,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 이미 많이 오른 밸류에이션을 지적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데요. 기술주는 AI 투자와 성장이 지속된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만약 경기가 둔화되거나 소비자 지출이 줄어든다면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부동산, 금융 같은 방어적 업종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리적 분산의 중요성인데요. 여러 기관들이 미국 외 지역, 특히 유럽 시장에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면 결국 유연성이 핵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 신호가 혼재된 상황에서 특정 섹터나 테마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또 1년 전부터 계속 이 말을 해왔는데요. AI나 기술주에만 의존하는 투자 전략은 주식시장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장기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분야에만 몰빵하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이었는데 반대편 목소리도 들어봐야 공정하겠죠. 뱅가드, JP 모건, 그리고 유명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 버리야 워낙 양치기 소년처럼 매번 폭락을 외치는 분이라 할인해서 들어야 하지만요. 이들이 예상하는 2026년 주식시장 하락 가능성은 대략 10에서 20% 수준입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게 20% 이상 폭락하는 대붕괴가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거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금리 급등, 글로벌 충격, IT 버블 붕괴 같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위험이 모든 종목에 균일하게 분포된 건 아닙니다. 고성장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업들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적 업종이나 분산 투자 전략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치 투자에 대해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가치주가 재미없어 보이죠. 기술주나 AI 관련주가 20에서 30%씩 폭등하는 동안 SCHD나 VTV 같은 가치 ETF는 고작 5% 정도 오르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이클의 전환점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만약 조정이나 폭락이 온다면 기술주나 AI 관련주, 고위험 성장주, 어쩌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이 충분히 긴 분들에게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훨씬 낮은 가격에 좋은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 다음 주 연준 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FOMC 연준 동향 관찰 도구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기대가 형성됐냐면 노동시장에서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부진한데요. 민간 고용 통계를 제공하는 ADP에 따르면 4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미국 총 해고 건수가 117만 건을 넘어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11월 한 달만 해도 7만 1천 건의 감원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이게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명확하게 보낸다면 주식시장에 추가 상승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주, 금융주, 비기술주 같은 섹터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반대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칠 겁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포지션을 잡아놨거든요. 시장이 폭락하는 건 예상된 나쁜 소식 때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충격 때문입니다.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동결을 선언하면 상당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술주, 소형주, 고평가 성장주, 부동산 관련주처럼 금리 변동에 민감한 자산들이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채권 수익률은 급등하고 위험 자산은 빠르게 하락하겠죠. 다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하겠다는 극단적 발언을 하지 않는 한 20%급 대폭락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를 미루는 정도라면 시장은 잠깐 조정을 받겠지만 대붕괴로 이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실망감에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며 변동성이 급등하지만 대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시장은 안정을 찾습니다. 공기방울이 잠깐 빠지는 것과 비슷하지 시장 붕괴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대규모 폭락을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매파적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만약 그가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시장은 패닉에 빠질 수 있거든요. 특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거부하면 시장은 이걸 연준의 정책 실수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완전히 요동치고 상당한 규모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뉴스 하나를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블랙록이 AI 관련 차입 급증을 이유로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 장기 국채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차입이 금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선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부채를 활용한 AI 투자가 시스템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장기 국채에서 발을 빼겠다는 건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AI 투자분과 관련된 레버리지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잠재적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일종의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이 잦아들 수도 있고 더 거세질 수도 있죠. 확실한 건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겁니다. 기술주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 방어적 섹터로 일부 분산하고 미국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글로벌 분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금리 인하가 와도 안 와도 버틸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두는 게 핵심이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분산 투자와 유연성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됩니다. 특정 테마나 섹터에 올인하기보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매일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